이번 글은 포천에 사시는 지정숙님의 책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중 6번째 이야기 기적의 꾸러미입니다. 기적의 꾸러미 지정숙. 차라리 대패로 밀고 싶다. 내 얼굴이 이렇게 못생겨 보일 수가. 아이고 어정 7월이라더니 어정어정 가버렸네. 인자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겠구만. 아버지를 배웅한 엄마가 혼잣말을 하며 마루에 걸터앉는다. 따라 들어온 햇볕이 마루에 가득하다. 나는 햇볕이 싫다. 아니 볕이 있는 낮이 싫다. 얼굴을 내놓고 다녀야 하니까. 엄마는 그런 내 마음을 모르나 보다. 미스코리아가 광고하는 캄비손 연고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건만. 주희와 순자는 연고는 물론이고 화장품까지 있다며 자랑을 했었다. 이번 추석엔 명자든 상분이든 따라가리라. 서울만 갔다 오면 뽀얘지고 예뻐지던데 차라리 그게 나을지 모른다. 덤으로 돈까지 벌 수 있으니. 고등학교를 보내주지 않았으면 직장 생활을 허락해줘도 될 텐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나를 가두어 두느냐 말이다. 여드름 약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면 딸을 낳지 말았어야지. 며칠 있으면 추석이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의 귀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투피스, 원피스, 뾰족 구두, 핸드백, 파마머리, 뽀얀 얼굴에 향수 냄새까지 달력의 여배우를 닮은 듯 아름답지 않은가. 엄니 나 이번 추석에 서울 갈겨. 이번에는 제발 말리지 마.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놈의 지지배가 보자 하는 게. 엄마는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나는 올 추석을 놓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바락바락 대들며 악을 써댔다. 내가 돈 벌어서 여드름 약 살 거라고. 이런 얼굴로 어떻게 살아. 사람들은 걱정하더만 엄니는 걱정도 안 하잖여. 어이구 순하디 순한 니가 왜 이래 쌌냐. 그깟 얼굴이 대순감. 매미 비단결 같으면 되는겨. 사람은 그저 복스럽게 생기면 되는 기고. 그나저나 얼른 나서야 할 텐디. 딸자식 키우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원. 안절부절 못하는 엄마를 보니 나는 또 속이 상한다. 그렇다고 이번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다. 이판사판 차라리 쫓겨나는 게 나을 것 같다. 마음이 보여? 마음을 얼굴처럼 볼 수 있느냐고. 아무튼 이번엔 올라갈 거라고 말을 쏟아내고 엉엉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점심상을 차리지 않았다. 이 마당에 엄마나 나나 밥이 넘어가겠는가.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여드름이 없는 친구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른다. 또 엄마가 원망스럽다. 고운 피부로 낳아주지 못했으면 이러저러 할 것 없이 서울로 보내주면 해결될 것 아닌가. 엄마는 왜 저리 답답할까. 차라리 아버지를 설득해봐. 나이를 먹으면 자동적으로 다 얼굴이 고와지는겨. 지금 한창 때라 그런 기다. 엄마는 방문 앞을 떠나지 않고 나를 다독이느라 아이를 태운다. 나는 그런 엄마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 엄마가 신인가? 그걸 미리 알고 있게? 엄마는 잘못이 없으면서도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 잘못을 빌었었다. 지금 엄마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저 모습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엄마의 모습이다. 그나저나 내일부턴 빨래도 집에서 해야겠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얼굴이 왜 그러냐며 뚫어져라 쳐다볼 테니까. 나는 사람들의 그런 관심과 시선이 정말 싫다. 그런 얼굴로 시집이나 가겠어? 쯔쯔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 아버지 오실 때 되었다. 부어터진 얼굴로 그러고 있지 말고 분꽃도 폈은 게 어서 보리쌀 삶어. 아버지 저녁 늦으면 역정 내시지 않냐. 설마 어미가 너를 그냥 놔두겠냐. 어떻게 해서라도 네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겨. 그러니까 마음 풀어. 엄마는 바보 같다. 왜 아버지한테 죄인처럼 구는가. 왜 당당하지 못하고 몰래 연고나 화장품을 사준다는 것인지. 괜히 아버지가 미워진다. 차라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아휴 덥다 더워. 추석이 내일 모레인디 왜 이렇게 더워.
며칠 동안 얼마나 잠을 설쳤든가. 아버지다. 나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매무새를 고치고 방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마당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꾸러미 하나를 엄마에게 건네신다. 만화님 보약인가? 그럴 리가. 나는 의아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쑥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나는 아버지의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꾸러미를 받아든 엄마가 묻는다. 한약 아니요? 웬? 친구네 한약방에 갔었어. 지지바 얼굴이 저래서야 쓰겄어. 며칠을 두고 봤는디 영 차도가 없는겨. 그대로 두었다간 안 되겠기에.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남존 여비 사상이 투철하신 아버지가 어떻게 딸의 얼굴이 걱정되어 한약을 지어올 수 있는가 믿어지지 않았다. 그 설명을 하면서 얼마나 무안해하셨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도대체 몸둘 바를 모르겠다. 천지개벽이 되지 않고는 아버지가 저럴 리 없다. 얼떨결에 한약꾸러미를 받아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하명을 기다리기로 했다. 탕약은 정성인겨. 먹으면 효험이 있을 거란 매무르다가 다려야 효. 하루빨리 뿌리를 뽑아야지 어디 쓰겄냐? 꿈만 같았다. 눈물이 나왔다. 눈물이 나오면서도 웃음이 나왔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한약의 힘은 대단했다. 다려 마시자마자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드름이 생기지 않았을 뿐더러 달아오르던 붉은기까지 사라지고 있었다. 이런 추세라면 금세 여드름이 없어질 것 같았다. 나는 추석을 손꼽아 기다렸다. 추석이 다가오자 서울 간 친구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해와 다르게 그 애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다. 영화 구경을 가자는데도 웃으며 거절할 수 있었다. 이 감동적인 마당에 그깟 영화 구경이 대수인가? 시시적대며 읍내로 향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훑어본다. 예쁜 옷과 뾰족구두는 보이지 않고 배꼽 같은 얼굴에만 시선이 꽂힌다. 나도 저렇게 뽀얘질 수 있으려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참에 못 이기는 채 서울로 올라가? 숙자랑 순애는 보따리 싸놓고 기다리고 있던데. 야,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못된 계집애 어떤 아버지가 딸내미 얼굴 예뻐지라고 탕약까지 지어다 주냐? 복 털어내느라고 방정 떨지 말고 제발 가만히 있어라. 예부터 어른 말 잘 들어서 손해보는 일 없다고 했어. 나는 그대로 눌러앉기로 했다. 아무리 친구들의 뽀얀 피부가 부럽기로 어찌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있겠는가.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야말로 천벌을 받을 일 아니겠는가. 내 꿈은 선생님이었다. 알을 나누어주는 일이 얼마나 고상하고 멋있는 직업인가 말이다. 그랬던 내가 오직 좋은 신랑을 만나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은 건 여자는 시집가서 잘 살면 된다는 말에 세뇌됐기 때문이다. 그 말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 정확하게 고등학교에 보내달라고 울고불고 할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말이다. 그 말은 곧 시집간 딸이 잘 사는 걸 보는 게 부모님의 소원이란 말이 아니던가. 내가 보기에 아버지는 막내딸인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주길 바라시는 것 같다. 나는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가끔은 집을 뛰쳐나가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올랐지만 집에서 조용히 신부 수업을 하기로 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몰랐다. 그렇다고 꿈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었다. 신랑을 잘 만나면 내 꿈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하나의 목표가 정해지니 그 일이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신부감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다 해결될 일 아닌가. 나는 충동적인 욕구를 최대한 자제하며 가식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인사성 밝은 척, 예의 바른 척, 살림 잘하는 척, 알뜰한 척, 착한 척.
아버지는 수시로 내 얼굴을 살피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전혀 무섭지 않았다. 때로는 가슴에 안겨 아버지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어 일부러 아버지 앞으로 바짝 다가앉을 정도였으니까.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하늘을 나는 듯 행복한데 여드름까지 사라지니 자신감이 솟구칠 수밖에. 어디선가 좋은 신랑감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딸은 공주처럼 아들은 왕자처럼 기를 거야. 비싼 자가용 타고 친정에 오고 엄마는 고급 반지 끼워드리고 아버지 마고자엔 금단추 달아드려야지.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도 보내드릴 거야. 공부도 해야지.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나는 나이가 들수록 어린애가 되어갔다.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또 다른 꾸러미를 준비해 두셨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나에게 기적 같은 행복을 가져다 줄 꾸러미가 분명한데 좋은 신랑감 만나는 일 외에 무슨 걱정이 있었겠는가. 나는 마침내 좋은 신랑감을 만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 계획의 성패 여부에 따라 꾸러미의 크기와 하고 싶었던 공부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을 터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세운 기준은 지극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다. 과연 이 기준에 맞는 신뢰감이 있을까 의문이 생겼으나 고무신도 짝이 있다는 말을 믿기로 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계획을 세운 것뿐인데 큰 효도를 한 듯 마음이 뿌듯해지니 그것이 치졸한 의타심이라는 걸 알아챘어야 했는데